오늘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근생 건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곳이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 대상 물건이 많이 증가해서 선택폭이 넓어진 지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는 것은 일정 부분을 필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오늘 소개 건물은 임차인 만실로 운영 중이고 주택이 없는 근생 건물입니다. 예전 신천 상권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죠. 지금은 잠실 세내역이 이제 훨씬 익숙해졌는데 상권이 예전 같지도 않고 낡아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잠실 세내역은 예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 상권으로 송파구에서 가장 유명한 먹자골목이잖아요. 지금은 방해동 방해역 먹자골목 그쪽이 유명한 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원래 유명했던 곳은 이 잠실 세내역 상권인데 역에서 도보로 바로 5분 안에 전부 다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융상권들이 몰려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변 현황을 보면은 서울 전체를 보면 여기가 이제 동남권이라고 표현하는 곳인데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을 중심으로 동남권이라고 하는 곳인데 3년 전 대비 매매 가격하고 5년 전 대비 매매 가격, 10년 전 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건데 굉장하죠. 강남, 서초, 송파가 역시 강남 상구라는 게 흔히 그런 말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잠실 세내역 부동산 시세는 요즘 현황은 좀 어떨까요?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강남구와 인접한 송파구 등에서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 세내역이 위치한 잠실동은 서울에서도 중요한 주거 및 상업지역 중 하나로서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부동산 가치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워낙 유명하죠. 송파구 특히 잠실동은. 바로 건물 내역 보면서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지 면적은 468.30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1752.70제곱미터입니다. 충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이고 승강기가 한 대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과 기계식으로 10세대 가능합니다. 보통 용도 지역을 나눌 때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 1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1, 2, 3으로 나누잖아요. 네, 대체로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대부분 다 아시는데 의외로 거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추가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층주택 주 위주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고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보다 밀도 높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고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대충은 알겠는데 그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더 나은 장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한 게 왜 그러냐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서울에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 1종 아니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가치가 높거든요. 근데 왜 가치가 높은지는 정확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용적률하고 건폐율 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밀도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독이나 공동, 그러니까 아파트들,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이 여러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성과 유연성이 더 크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대체로 교통 환경이 우수합니다. 역세권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그 주거 및 상업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서 주민과 건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투자 목적이나 개발 계획을 고려했을 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1종이나 2종보다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번 기회에 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 건물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득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득봤다는 건 뭐 좀 더 받아서 높게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 건물 봤을 땐 6층 건물이잖아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6층 건물인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보통 이런 건물들 많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것들. 그렇죠. 왜 그러나요? 일부 건물이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이유는 다양한 설계 요소 및 목적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종종 효율적인 공간 활용,
구조적 안정성 증대 또는 미학적 고려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테라스 사용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좁아지는 그 위층 지붕이 그 위층에서는 테라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조적인 안정 같은 경우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상단 부분, 윗부분의 면적을 줄여서 바람 압력 같은 걸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당연히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말씀하신 미학적, 그러니까 보기 좋다, 디자인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전략이죠. 건물만의 독특한 실루엣을 제공하기도 하고 건물 가치를 또 높이기도 하고, 편하게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물 평당가하고 주변을 비교했을 때 수준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거래된 매각 사례를 비교해보면 잠실동 208-2번지가 매각이 되었는데요. 24년 3월에 127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가 120평이고 평당가가 1억 527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내역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소개해드리는 건물의 진행가는 평당 약 1,50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건물이 낡아 보이긴 하는데 오래됐죠, 역시 이 건물이. 그래서 외관 리모델링이나 내부 리모델링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로 나눠서 좀 하시고, 그러니까 외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외벽만 새롭게 하면 건물 느낌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방식의 리모델링이고, 이 건물 외관이 새로워지면 임차인들 대상으로 흥미가 느껴지죠. 좋은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이 건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뭐 고객들이나 수요층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내부 공간 사실 좀 애매한 게 공용 구간 있지 않습니까? 공용 부분, 화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계단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 임차인들이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난방이나 환기 공조 시스템 같은, 그리고 배관 시스템 같은 거를 솔직히 더 신경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물이 낡으면 낡을수록 특히 배관이나 전기선 같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있는데, 뭐 소위 말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추가 단열재를 좀 벽면에 한다거나 이러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창문 교체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건물이 창문 상태가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창문만 잘 교체를 하고, 교체할 때 공간을 좀 넓혀서 개방적으로 좀 더 넓힌다고 하면 이 건물이 그냥 창문 하나로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낡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계획한다 하셨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기계식 주차고, 건물이 오래돼 보여서 자꾸 제가 좀 상황을 체크하게 되는데, 기계식 주차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점검도 중요하고 교체도 중요하고, 이런 핵심 부품들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는 어때요? 현재 엘리베이터는 22년도에 새로 교체를 하였고, 그 기계식 주차 또한 23년도에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점검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새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회사 엘리베이터. 용역을 통해서. 그렇죠. 다행히도 새롭게 교체한 지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지금 교체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가를 한번 볼까요? 감정은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네, 감정가는 12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법인일 경우 95억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이건 러프한 경우입니다. 95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의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 기본적인 설비나 리모델링 등 포함해서 건물 내역들 잘 살펴봤고요. 이곳은 역세권이라는 점이 가장 강점이고, 잠실세 내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유흥상권이라는 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는 점, 이런 것이 이 건물 선택하는 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실 세내역 상권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업종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건물이나 길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업종들이 바뀐다는 거는 그 업종의 뭔가 매력을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지인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강남역 메인 먹자 골목에 가게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 메뉴도 좀 무난한 메뉴였거든요. 난이도가 높은 메뉴도 아니고.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 저희한테도 상담을 좀 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맛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였는데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본인 개성에 맞춰서나 원가 절감해서 재료를 좀 바꿨다거나 뭐 이런 변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식점은 맛이 생명인데 그런 경우랑 마찬가지로 이런 상권은 사실상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많아서 가게 점포들이 많이 바뀐다,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리모델링 관련해서 또 안전점검, 시설 이런 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가게로 치면은 임차인들이 손님이잖아요. 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낡은 건물에 위치만 좋고 무조건 강남역이고 메인 상권이고 이러니까 임차인들 잘 들어올 거야. 월 임대 수익이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전 시설 점검하고 또 보기 좋게 내부도 잘 내외부도 잘 꾸며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길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잠실 세내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전전 근생 건물 소개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